내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살이 넘은 장수노인이 많기로 유명한 마을들이 몇 군데 있죠. 이곳은 에콰도르의 빌카밤바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선 100살이 넘는 할아버지들도 일을 할 만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소련 코카서스 지방의 아부하지아 마을과 네팔 북쪽의 훈자 마을도 세계적인 장수 마을입니다. 이들 마을에 유독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과연 뭘까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로 깨끗한 공기와 이 맑은 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활력소이자 해독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숲속, 한 남자가 홀로 산을 오른다.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산길.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한참이나 숲을 헤치고 들어오는 이 사람. 암으로 대장 절제 수술을 받은 최윤호 씨다. 지난해에는 간으로까지 암세포가 전이되면서 간도 60%나 잘라내는 수술을 했다. 배낭을 푼 그가 맨 처음 하는 일은 옷을 벗고 명상에 잠기는 것이다. 숲의 신선한 공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다. 지금은 정상인과 같이 건강해 보이지만 숲을 찾기 전 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내 몸 전체가 지금 모습이 아니고 거의 이제 살아있는 송장 스타일이 됐어요. 머리 다 빠지고 뭐 검버섯 기미에다가 입 터지고 손가락 이렇게 다 터지고 다 터지는데 이건 암세포 죽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죽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먼저 죽냐 내가 먼저 죽냐는 이런 걸 잠깐만 제가 이제 스스로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항암 치료를 안 받고 내 스스로 도리어 면역을 키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숲이 암 치유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일까? 일본 의과대학의 리케이 박사는 삼림역과 NK세포 간의 관계를 연구 중이다. NK세포, 일명 자연살해세포는 사람의 혈액 속에 존재한다. 연구는 혈액에서 추출한 NK세포에 암세포를 섞고 여기에 피톤치드를 투여한 다음 NK세포의 활성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피톤치드는 숲속의 나무가 내뿜는 것으로 삼림역을 하면 인체가 흡수하게 되는 물질이다.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에 피톤치드를 투여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결과는 놀라웠다. NK세포의 활성도가 피톤치드 투여 후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피톤치드가 NK세포를 활성화시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그만큼 높인 것이다. 피톤치드는 숲의 나무에서 추출한 것인데 지금 이 실험 결과는 사람이 숲에 가면은 암세포를 죽이는 NK세포의 활성이 향상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삼림욕을 한다면은 우리 몸에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산타페시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바로 산소치료다. 산소치료는 챔버 속에 있는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한 후 압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 병원이 문을 연 것은 2년 전. 그동안 수백 명의 환자들이 산소치료를 받고 병세가 호전됐다고 한다. 취재진은 당뇨 합병증을 치료했다는 환자를 찾았다. 산소치료를 받기 전 어나야 씨는 당뇨로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남편의 발 상태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치료법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나야 씨. 그는 마지막으로 산소치료센터를 찾았다. 치료를 받고 난 후 어나야 씨의 발은 몰라보게 호전됐다. 약 한 달 만에 어나야 씨의 궤양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취재진은 다시 어나야 씨의 집을 찾았다. 족부 궤양으로 잘라야 했던 그의 발을 직접 확인해봤다. 산소 치료를 받은 지 약 2달. 그의 발은 궤양의 흔적만 남아있을 정도로 깨끗해졌다. 다리를 잘라야 했던 어나야 씨는 지금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됐다. 주말이면 아들 손자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러 다닐 정도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치유한 것일까요? 숲 전문가들은 이 피톤치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식물이나 나무가 병원균이나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뿜는 물질인데요. 식물이라는 뜻의 파이톤과 죽이다라는 뜻의 사이드가 결합해서 생긴 말입니다. 학생 수가 3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학교다. 전교생의 절반에 가까운 14명이 지난 1년 동안 이곳으로 전학을 왔다. 자, 전학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학 온 사람. 나 전학 왔어 이런 건. 왜 전학 왔어요? 저요? 아토피 때문에요. 아토피 때문에요. 아토피 때문에요. 아토피 때문에요. 하나, 둘, 셋, 넷. 이 학교에 도시 학생들이 모여든 것은 지난해 8월 아토피 치유를 위한 친환경 시범 학교로 지정된 이후다. 교실은 피톤치드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문도 이게 원목으로서 이게 뭐 이렇게 화학 접착제 같은 걸 전혀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문이고, 그다음 이게 이제 편백나무로서 교실과 복도의 하부를 전부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그 피톤치드라는 그런 성분이 발생된다. 여기 지금 황토벽입니다. 황토벽. 속에다가 황토벽들로 쌓고 그다음에 황토로 미장을 해가지고 여기도 전혀 이제 뭐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일본 기후연의 한 학교. 여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토피 환자들이다. 잠시 도시의 삶을 접고 이 학교로 왔다. 체조가 끝나면 사람들은 숲으로 향한다. 숲길을 걷는 것이 이 학교의 가장 중요한 아토피 치료법이다. 신선한 공기를 맡으며 숲을 걷는 사람들. 딸인 유키도 있다. 엄마는 유키의 마지막 치료지로 숲을 선택했다. 병원도 몇 군데 다녀봤는데 나을 기미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을 버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숲으로 들어왔죠. 이곳에 오기 전 유키의 상태는 심각했다. 얼굴 피부가 부르트고 진물이 흘렀다. 다리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숲으로 온 지 한 달. 유키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정말 깨끗해졌죠. 병원 다닐 때도 나아질 때는 있었지만 번번이 다시 재발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숲의 무엇이 아토피를 치유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숲의 독특한 향기, 피톤치드에 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해충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로 주로 잎에서 방출된다. 일본의 산림총합연구소. 히라마츠 박사는 편백정유가 아토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중이다. 실험 대상은 진먼지 진드기.
카펫이나 소파에 서식하는 진먼지 진드기는 아토피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편백청유를 떨어뜨린 용기에 진먼지 진드기를 넣은 후 그 활동성을 관찰했다. 피톤치드를 투여하기 전 활발하게 움직이던 진드기는 30분이 경과하자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자 진드기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편백나무의 피톤치드 성분인 알파카지놀과 디카지놀이 지속적으로 발산되면서 진드기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억제됐습니다. 결국 진드기가 피톤치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52년 레닌그라드 대학의 토킨 교수의 연구 결과, 바로 이 피톤치드가 포도상구균 등 미생물을 죽이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숲속 공기에는 이 피톤치드 외에도 공기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음이온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숲속 공기 속에 포함된 여러 물질들, 그 놀라운 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피톤치드가 인체에 유해한 세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포도상구균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항생제 내성이 생긴 포도상구균에 피톤치드 원액과 희석액을 처리했다. 그런 다음 하루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한 후 균의 증식 상태를 살폈다. 포도알 모양의 포도상구균은 상처난 부위에 침투해 피부를 곰게 만드는 균이다. 내성 포도상구균은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강력한 균이다. 실험 결과 피톤치드 원액을 떨어뜨린 곳에는 전혀 균이 자라지 못했고 희석액도 살균 효과를 나타냈다. 요새 보통 이제 슈퍼박테리아라고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문제가 되고 제일 그 중에 문제되는 MRS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이 내성이 생긴 거. 여기에다가 떨어뜨렸을 때는 의외로 원액에서는 거의 같은 정도로 잘 효과가 나타났는데 5% 희석에 대해서도 죽어서 이거를 보면은 아마도 편백나무 정류가 내성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취재진은 충북대 수의학과와 함께 피톤치드가 스트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험해봤다. 1분 동안 10초에 한 번씩 한다고요? 스트레스를 받은 쥐를 8마리씩 두 그룹으로 나눴다. 그리고 한 그룹만 피톤치드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쥐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코티코스테론 농도를 측정했다. 피톤치드에 노출된 쥐는 전기 자극만 받은 쥐에 비해 혈중 코티코스테론 수치가 무려 25에서 70%까지 낮았다. 술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톤치드로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리 효과는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혈압을 낮춘다든지 또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든지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뿜어내는 살균 물질이다. 과연 피톤치드의 항균 작용은 어느 정도일까?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에 항생제와 피톤치드를 묻힌 패드를 넣었다. 이틀 정도 배양시키면 24시간 뒤 피톤치드 주위에는 항생제보다 더 많은 균들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아픈 환자분들이 선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항균 어떤 질병을 앓고 어떤 세균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감염에 의한 질환을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가 충분히 어떤 항균 살균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편을 찔 때 넣는 솔잎은 이 같은 피톤치드의 함균력을 활용한 선조들의 지혜다. 솔잎에는 항균작용과 방부 효과가 있어서 옛날 어른들께서는 떡을 찔 때 꼭 솔잎을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떡을 찔 때 솔잎을 깔고 찌게 되면 솔잎의 향이 은은하게 떡에 배어들어서 향기도 좋고 맛도 있지만 실제로 산의 그 푸른 전기가 우리 떡에 배어들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소나무처럼 사철 건강하다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한가위에 먹던 송편. 솔잎은 떡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였던 것이다. 솔잎의 함균력은 어느 정도일까? 송편에 소나무 정유와 편백 정유를 첨가한 후 부패 정도를 관찰했다. 이틀이 지나자 아무 처리를 하지 않은 송편에서 먼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 다음 날 편백 정유를 넣은 송편에서도 곰팡이가 생겼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소나무 정유를 넣은 송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등산을 할 경우에 우선 독성이 없는 신선한 공기를 마심과 동시에 음이온을 많이 호흡할 수 있고 또 산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그 사람의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음이온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음이온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호리구치 박사는 2달 전 두 그룹의 쥐에 대장암 세포를 이식했다. 그리고 한 그룹만 매일 15분 동안 4번씩 음이온을 쐬도록 했다. 2달이 지난 지금 두 쥐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음이온을 쐴 쥐는 암세포가 그대로였다. 그러나 음이온을 쐐지 않은 쥐는 암세포가 3cm 이상 커졌다. 여기 음이온을 준 쪽은 오래 삽니다. 대략 10개월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는데요. 통상적인 쥐한테 음이온을 주면은 2달 정도는 연명됩니다. 죽을 때는 건강한 상태로 노환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불쌍하지만은 대략 2달 정도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은 쥐는 심한 악취가 남습니다. 부패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음이온은 공기와 자연 속에 떠다니는 마이너스 전기를 띤 물질이다. 바람이 불거나 물방울이 떨어질 때 특히 많이 발생한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방의 산소가 자꾸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결국은 뇌가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졸게 되고 또 주의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공부하는 거에 재미를 또 못 느끼게 되고 자꾸 모든 게 자꾸 이제 활동이 저하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주 수험생들이 뇌를 잘 움직여서 수험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산소를 공급을 했을 때 뇌 활동의 양이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양이 인지 증가를 유발을 시켰다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 또한 좋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보내야만이 거기서 태어나는 2세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도 아주 좋게 되고 그에 따라서 뇌 기능 특히 학습이나 기억력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입니다. 이 곡은 시골 풍경이 주는 평온함과 전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곡으로 베토벤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을 쓸 때 베토벤은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30이 되던 해에 청력을 잃고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기 때문인데요. 이 곡이 쓰여진 배경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하일리겐슈타트 숲이 그곳인데요. 요양지였었던 이곳에서 베토벤은 위로와 영감을 얻고 차츰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까지 썼던 베토벤에게 숲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창작을 시작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숲에는 인간의 위태로운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숲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 정말 대단한데요. 이 숲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숲을 잘 즐기는 방법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이 숲의 신비라고 불리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는 어떤 걸까요? 피톤치드는 화렵수보다는 침엽수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편백나무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상나무, 삼나무가 있고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와 잣나무도 피톤치드 함량이 꽤 높다고 하네요. 또 피톤치드는 겨울보다는 여름에, 그리고 이른 아침이나 노을 지는 저녁보다는 햇살이 좋은 오후 1시경에 많이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이나 편백나무 울창한 숲으로 발길을 옮겨보시면 어떨까요? 토끼와 쥐를 반반 닮은 기니픽. 관찰하기 넉넉할 만큼 피부를 밀어놓고 그 자리에 상당히 강력한 피부 사상균을 이식시킨다. 아토피 같은 피부병을 유발시킨 다음 붕대로 잘 감싸주고 다른 또 한 마리에게도 똑같은 조건의 피부 사상균 위에다 편백 정유 크림을 바르고 잘 문질러준 다음 역시 붕대로 잘 감싸주고 상태가 어떻게 변하나, 어떤 차이가 나나 관찰해 봤던 것인데 12일 후 붕대를 풀어보니 유의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피부 사상균만 발라놓은 기니픽은 보시다시피 상처가 전혀 아물지 않은 상태였고 편백 정유 크림을 추가로 발라준 기니픽의 몸에는 딱정이가 내려앉았을 뿐만 아니라 털도 듬성듬성 솟아올라서 곧 원상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무가 뿜어내는 천연 화합물 피톤치드가 우리의 신경계와 순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Naturheilverfahren bedeutet, dass man für die Behandlung der Menschen, aber auch zur Gesundheitsförderung, zur Vorbeugung von Krankheiten natürliche Reize in die Behandlung mit einbezieht. 폴거 박사는 추천한다. 100% 나무에서 추출한 피톤치드 성분을 따뜻한 물에 풀어서 목욕을 해보라. 나무에서 추출한 샤워 오일은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소나무가 특히 그러하고 어떤 나무는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또 어떤 나무는 숙면을 취하게 해준다. 여러분이 만약 나무 한 그루 없는 도시 한복판의 아파트에 산다 해도 이런 방법으로 숲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자연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자연요법은 현대의학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돕는 형제처럼 지내야 하지 않을까. 병원에서도 이렇게 평화로운 얼굴을 볼 수 있으려면 말이다. 신나 냄새 폴폴 풍기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흥분과 설레임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새 입주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중에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독소도 있다. 이 포름알데히드가 새집 증후군의 대표 선수인데 이렇게 마이크로 캡슐 피톤치드를 온 집안에 뿌려주고 나니까 4일 만에 그 수치가 거의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목조주택을 짓고 수려한 자연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하는 것들이 비교하자면 인큐베이터 속이고 실제의 자연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으니 텔 수 있으면 숲속으로 가시라. 숲은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며 고향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숲길을 걸어가 보지 않겠는가. 피톤치드 목욕을 하면서 말이다.